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샘 알트만 CEO가 AI 버블 관련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좀 살짝 조정을 받긴 받았죠. 근데 뭐 차트의 그 조정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AI의 버블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AI 버블이 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은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우선 샘 알트만의 발언 핵심 정리. AI 버블 가능성. 샘 알트만 기자들과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 전체가 AI에 과도하게 흥분된 국면이 있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샘 알트만은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적에 샘 알트만은 이번 현상을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나스닥은 200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80%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번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죠. 예전보다는 닷컴 버블 때는 좀 크게 좀 빠진 부분이 있었죠. 많이 올라가고 크게 빠진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요번에도 약간 영향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까지 뭐 닷컴 버블 1990년대 닷컴 버블처럼 그렇게까지 네, 심하게 폭락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되어집니다. 오픈 AI는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 돌파 예상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적자를 기록 중에 있다. 그쵸? 동시에 수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과도한 이제 AI 투자 이 부분이 지금 버블에 대한 위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AI 버블은 인터넷 버블보다 더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어, 반도체 및 공급망 전반은 건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쪽은 괜찮긴 한데 다만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이 투기적 자금이 몰려 과잉 평가된 섹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여기서 AI 버블이란 부분은 어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괜찮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펀더멘탈은 약한데 AI를 한다는 그런 모토 하에서 뭐 스타트업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받은 기업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뭐 왜냐면 AI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긴 하겠죠. 투자 기업들이. 뭐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피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전반적으로 약간 금융 위기의 현상이 닷컴 버블처럼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공통된 우려, 밸류에이션이 과열됐다. 그리고 투기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알트만은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확고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장기 성장성은 괜찮긴 하죠. 예. 그건 있는데 다만 이제 약간 네, 좀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AI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한 수요는 있기는데 약간 투기적 투자 있잖아요. 스페큐레이티브. 예, 약간 투기적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AI 스타트업 그리고 펀더멘탈이 좀 약한 기업들에게 좀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무조건 뭐 AI 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 성공할 거다 이런 장밋빛 기대와 희망으로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블 신호, 기업 가치 급등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잠깐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코어 기업들은 괜찮긴 한데 코어 기업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문제가 이제 그거죠. 투기 영역이 어디냐면 초기 AI 스타트업, 실적이 없는 모델 개발사 이런 데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잘 구분해 줄 게 뭐가 있냐면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은 괜찮다. 근데 이제 초기 AI 스타트업.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종목 분석하다 보면은 그 AI를 개발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근데 실적은 좀 부족하고, 근데 지금은 뭐 시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투자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적이 없는데 그냥 투자 유치만 해가지고 기업을 키워가는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네,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현재로서는 이제 펀더멘탈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만약 펀더멘탈이 좀 약한다 하더라도 진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네, 나름대로 뭐 성장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실적이 없는 모델 개발사들이기 때문에 AI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투자자분들에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샘 알트만의 발언은 AI는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지만 맞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는 투자 과열 버블 징후가 분명하다. 요거를 약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중요한 기술 혁신인 건 맞죠. 근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 과열 버블 징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해요. 핵심 인프라 기업 은 건전하나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몰린 스타트업 영역은 고위험 구간으로 진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적에 AI 기업 중에서 펀더멘털을 안 받쳐주면서 그냥 AI만 개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투자만 받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경기가 둔화됐을 때 주가가 좀 약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성 있게 운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제가 여기에 왜 공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말고 약간 잠시만 더 자료가 있는지 더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자료가 또 네, 여기서 분석 자료 있나?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제 버블 현상이 있어요. 버블 현상. 그리고 버블에 대한 어떤 대상도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만약에 이 AI 버블 현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하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AI 관련주에 과도하게 몰입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급등락 심화 이야기하고. 핵심 인프라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데이터 센터 운영사는 실제 수요가 뒷받침돼서 나름대로 성장성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약간 이제 대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반대로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버블이 꺼질 경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스타트업 생태계 자금 경색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를 약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버블 저기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닷컴 기업만 세우게 되면 거기가 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해갖고서 이제 망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이렇게 확실하게 인프라적인 부분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 기업은 괜찮은데, 네, AI 스타트업 있잖아. 그러니까 재무가 안 받쳐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업들이 막 주가가 올라갔으면 이제 주가가 좀 폭락할 수도 있고, 시장은 핵심 기업의 성장과 투기적 버블 붕괴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극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혜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AI 성장하는 데서 뭐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다음에 뭐 이런데 메모리 만드는 뭐 HBM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파운드리 회사라든지 TSMC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데도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강화 기업은 또 수혜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저지연 대용량 트래픽 처리 필요 그다음에 오지 육지 장비의 광통신 인프라 확대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괜찮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전력 인프라라든지 통신 네트워크 쪽은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좀 위험한 기업들은 어디냐면 투기성 AI 스타트업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제가 종목 분석하다 보면 펀더멘트는 안 좋은데 AI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예. 네, 그런 투기성 AI 스타트업은 펀더멘탈이 부족하다. 매출 이익이 부족하고 버블 붕괴 시에 자금이 경색되고 기업 가치는 급락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IPO 시장 위축되고 벤처 캐피탈 손실이 확대된다. 그리고 전통 IT 서비스 기업. 그리고 여기 보시다면 당연히 이제 투기성 기업은 피해를 받긴 하겠죠. 이쪽에다 좀 투자한 부분은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IPO 시장이 위축되고 벤처 캐피탈 손실이 확대되고 그러면 이제 자금이 경색되게 된 거죠. 버블 붕괴 시에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당연히 내 스타트업 투기 AI 스타트업 기업은 좀 위험할 거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투자 전략 가져가실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 그러니까 AI 도입 경제에서 뒤처질 경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있죠. 지금은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해야 돼. 왜냐면 지금 AI 에이전트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있잖아요. 뭐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다 AI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AI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당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그래서 이게 그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레거시 시스템 있잖아요. RDB로 해가지고 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있잖아. 그것 따위는 더 이상 쓸 수 없죠. 그거 어차피 뭐 그래 과거의 시스템이잖아. 그러면 이제 레거시 시스템을 AI로 바꿀 거 아니잖아. 그러면 레거시 시스템에다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했던 기업들이잖아. 개발했던 기업들을 유지 보수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벌어왔던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AI를 도입 못하고서 이 레거시 시스템이 AI 시스템으로 대체돼 버리니까는 당연히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구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생각하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어떤 기업이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AI를 접목해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딱 보면 아시지 않나? 투기성의 AI 스타트업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거고 전통적인 서비스 기존의 RDB 서비스 이런데 다 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위험자산 전반 버블 붕괴 시 투자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잖아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AI 기업에다 투자했는데 그 AI 기업이 버블로 인해 가지고 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투자금 회수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은 위험 자산 전반에 그 버블 붕괴 시에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고 벤처 투자, 고수익 채권, 성장주 전반 자금이 이탈할 거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어디로 갈 거냐 돈이. 그래서 방어주 쪽으로 간다. 방어주 뭐 필수 소비재 쪽이라고 볼 수가 있긴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어주 쪽이 좀 안전자산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여거 저거 전복되잖아요.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과 그리고 최근에 노동시장의 약화된 부분, 위험성이란 부분, 그 부분이 또 이제 AI 버블하고도 연결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돈을 어디로 쏠릴 수밖에 없느냐? 네, 방어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AI 버블을 통해 가지고 수혜 그나마 괜찮은 거 수혜 받는다기보다는 뭐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들은 뭐 여기는 실제로 돈을 버는 이제 산업망이잖아요. 산업 부문이니까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전력, 인프라, 통신망 괜찮고 근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약한 AI 스타트업 기업. 여러분들 거 투자하실 때 조심하세요. 뭐 요새 그 AI 투자라고 하니까는 AI 투자 기업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닌 거 아시죠?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IT 서비스, 레거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이제 도태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AI 버블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좀 볼까요? AI는 위대한 혁신이지만 시장은 과열됐다. 그래서 기술의 본질적 가치는 높으나 작은 유입 속도가 기술 수익화 속도를 앞질러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본질적 가치는 높으나 작은 유입 속도가 기술 속도를 앞질러 가겠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봐보세요. 제가 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잠시만 이 자료 말고 그 마케팅의 그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사이클이 그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품이 이제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쇠퇴기로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어떤 상태냐면 성장기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AI는 성숙기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는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쇠퇴기로 갈 거다. 근데 제도약은 하긴 하겠죠. 근데 제도약은 지금 당장은 하지는 못할 겁니다. 세태기로 갔다가 다시 그 새로운 관점으로 해가지고 제도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성숙기로 보기 때문에 성숙기에서는 이제 세태기로 지금은 약간은 조정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성숙기에 와 있는 거고요.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성장기, 성숙기잖아요. 성숙기에서 살짝끔 조정받았다면 그 다음에 다시 제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성숙기에서 조정기로 갈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버블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성숙기. 성숙기에서 조정받았다 이제 나중에 제도약을 할 건데 지금은 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받으면서 뭐가 있다? 여기서 버블이 발생한다. 버블. 그럼 이제 그 AI 버블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닷컴 버블 때와 똑같이 진짜 혁신과 거품 기업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가.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AI 미래는 진짜다. AI는 당연히 미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모두 진짜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기술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 AI의 기술 진화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걸 보시면 좀 아시긴 할 거예요. 이게 좀 보이시나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좀 제가 말을 해볼게요. 그 AI의 그 기술 진화를 총괄적으로 좀 티어로 해가지고 계층별 레이어 저 계층별 어 티어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린다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AI는 LLM부터 출발하죠. 대형 언어 모델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에 LLM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멀티모달로 가죠. 멀티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좀 더 심층 리서치를 하는 게 도과 레그라고 하죠. 레그. 그 다음에 툴 시뮬레이터 통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그 다음에가 이제 일로 넘어가죠. 에이전트 프리미티브로 넘어갑니다. 에이전트 프리미티브. 근데 에이전트 프리미티브라는 것은 그냥 에이전트에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이전트의 프리미티브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MCP라고 하죠. 모듈러 컨트롤 모듈러 컨트롤 그다음에 뭐죠? 하여튼간 그 MCP가 있고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만들기 위해서 MCP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쪽 그다음에 거버넌스 AI 그다음에 시스템화 AI 그다음에 AGI, ASI 이렇게 가는데 그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현재는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많이 좀 보급되고 있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보급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술은 뭐 여러분들 이제 요번에 그거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GPT를 좀 사용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GPT G4 옴니가 있었잖아. G4 옴니였다가 최근에 나온 게 G5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G4였다가 G5가 나왔을 적에 아 뭐 혁신적인 것은 별거 없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뭐 기능 뭐 그렇게까지도 나아진 거 없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실제로 나아진 건 있죠. 뭐 버전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처리 속도 좀 빨라졌고 그다음에 추론 모델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전 버전보다는 나은 제품이긴 해요. G5가. 하지만 뭐 G5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기대감만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기술력의 진화 상태는 이 G5잖아요. G5 옴니까지 AI의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G4까지, G4 옴니까지. 근데 G5, G5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성능은 좋아졌어요. 개선된 거 있었지만 예전처럼 뭔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좀 더 버전이 업돼가지고 뭐 제품의 성능만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혁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G 옴니에서 다 경험을 하신 거기 때문에 G5하고 단지 성능만 좋아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품에 대한 성장은 여기까지다. 제품의 성장은 어디까지다? 네, G4까지. G4 옴니까지. 여기까지의 성장기라고 보고 그다음에 성숙기는 G5라고 봅니다. G5 요번에 나온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AI는 성장하지 못할 거냐? 성장하긴 하죠. 성장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그 진행 과정을 좀 표시해 놓긴 했죠. 네, 진행 과정이 뭐 아직까지는 뭐 여기 아래 산업 분야가 많이 있는데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도 있고 방위 산업의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물류 쪽에 휴머노이드도 있고 뭐 기업의 업무 자동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거버넌스 쪽인데 거버넌스하고 오케스트레이션 거버넌스하고 오케스트레이션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게 어느 영역이냐면 이 시스테마에서 이 에이전트 프리미티브가 다 저거예요.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있죠. 뭐 AI가 이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 해가지고 대신 처리해주는 게 AI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이제 비용 효율화, 비용 효율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력 대신에 사람 대신에 에이전트는 그렇잖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에이전트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더 이상 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에이전트 저기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아니 그 아침에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고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용이 많이 안 되는 게 우선 뭐 AI가 발전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왜냐하면 AI가 발달되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사람이 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자동화잖아. 비용을 더 효율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더 뽑지 못하는 이유는 뽑고 싶어도 그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AI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없잖아. 대부분 지금 AI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교육받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죠. 예. 그렇잖아. 뭐 한국에도 솔직히 AI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AI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지금 AI가 나온 지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코딩 수준인 거고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퀄리티의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강의할 사람도 없고 교육을 할 사람도 없으니까 당연히 AI로 개발할 사람이라든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인력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런 인력 자체가 없으면 지금 기업들은 다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러면 고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채용률하고 해고율 딱 봤을 때 채용률이 멈춰 있잖아요. 증가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고용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떻게 됐다? 네, G5, G5 수준에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거고, 아니 죄송합니다. G4 수준에 G4야 수준 이렇게 영어처럼 좀 그렇다. G4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고 G5는 그냥 약간 성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어? G6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G7이 나오겠지. 근데 이것은 혁신이 아니잖아. 왜?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하신 것을 좀 더 성능이 좋은 제품만 나오는 거지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혁신은 이제 더 이상 AI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혁신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나마 지금 메타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AGI잖아요. AGI 수준이 나와줘야지 뭔가 혁신적으로 한 세대가 좀 변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AGI가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최소 못해도 5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AI는 지금은 더 이상 기술 발전이 멈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 발전이 멈춰졌으면은 아예 기술을 AI를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혁신이 멈췄다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혁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왜 혁신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기존에 앱이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에 앱이 없었잖아. 근데 앱이란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의 그 앱 생태계를 만들었잖아. 앱 생태계를 만들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개발자들이 개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만든 제품을 그 앱을 이제 사용자들 사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겠고 그게 혁신이었잖아.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생태계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G4 옴니까지는 AI에 대한 혁신을 느꼈어. 근데 이제는 AI G4의 옴니에서 G5가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느끼셨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혁신이라고 안 느꼈잖아. G5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G5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샘 알트만 CEO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G5 자체가 이제는 AGI로 가기 위한 전환점이다. 그 시발점이다. 그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 누구도 어 G5가 AGI가 되는 그 출발점의 제품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냥 지금은 그냥 버전만은 업됐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 거냐요.
마찬가지겠죠. 앞으로도 뭐 G6이 나오던 G7이 나오던 G8이 나오던 다 그냥 버전업만 되는 거지. 그것이 혁신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AI는 멈췄다고요. 혁신이어야지만 뭔가 사람들이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고서 뭔가 놀랍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 제품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은 성능만 좋아지는 거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AI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냐? AI는 이제는 성숙기에 와 있기 때문에 AI 자체가 더 이상 더 좋아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런 건 있죠. 뭐 좋아진다는 관점은 뭐 정밀도가 좋아지고 더 성능이 좋아지고 더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박사 5명 팀이 운영돼 가지고 뭐 서비스 해주는 건데 뭐 앞으로는 뭐 박사가 아니라 뭐 초지능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제품이 나온다. 근데 그래봤자 그런 제품이 나와봤자 그냥 버전만 좋아지는 거고 성능만 좋아지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한 기능적인 혜택인 것뿐인 거지. 그게 혁신은 아니라는 거죠. 혁신하고 내가 서비스가 좀 더 좋아졌다는 거고 다른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11이 나왔고 10이 나왔어. 그거 버전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혁신적이야. 뭐 윈도우 11이 너무 기다려져. 윈도우 12가 너무 기다려져. 이러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혁신이라고 한다면 전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혁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혁신이었지. 어떤 게 혁신이냐면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폴더블 폰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폴더블 폰을 쓴 적이 없잖아. 그러면 그건 혁신이지. 근데 지금 AI는 더 이상 혁신이 나올 만한 게 없어. 그냥 성능만 좋아지는 것뿐이야.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현재 상태는 여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 LLM에서 출발해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멀티모달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거는 이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쓰는 수준이고 여기서 버전만 올라가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냐? 끝나진 않죠. AI 기업들이 발전을 하죠. 근데 발전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발전하냐면요. 이쪽으로 발전해. 에이전트. 에이전트로 발전해. 에이전트. 에이전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에이전트 프리미티비도 있고, 오케스트라는 에이전트, MCP를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관점도 있고, 시스템화된 에이전틱도 있어요. 이게 에이전틱도 이제 레벨이 있죠. 그래서 이 에이전틱이 에서의 버전업은 돼요. 에이전틱에서. 그러면은 에이전틱을 그 일반 사용자 쓰냐? 쓸 수 있죠. 쓰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죠. 어떤 영역이 있냐면 뭐 여러분들도 GPT-5 이렇게 쓰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이전트 모드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쓰시나요? 잘 안 쓰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는 있는데 그 서비스가 그렇게까지 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기능적인 서비스 정도인 거지 혁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 에이전트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AI 시대였어요. AI 시대였다가 지금은 어떤 시대로 넘어왔냐? 이 AI도 처음에는 LLM이었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이었고 그다음에 레그였죠. 예.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일반 사용자들 쓰는 거고 에이젠틱은 일반 사용자들이 잘 써봤자 별로 그렇게까지 효율성을 못 느끼고 이것은 에이젠틱은 어디서 쓰이냐면요 B2B에서 쓰이죠.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비용 일을 시킬 수 있는 거 그걸 할 때 이제 기업용으로 해가지고 B2B용으로서 이제 에이젠틱이 그 B2C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현재로 없죠. 근데 그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G5에 에이전트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거 모두 여러분들 잘 쓰시냐고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혁신적이냐고요. 그냥 하나의 기능 서비스인 거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에이전틱 수준이에요. 에이전틱 수준에서
거기서 다른 그 산업 분야로 에이전트 AI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택시 있잖아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 물류 쪽에 그 AI를 접목해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방위산업의 뭐 드론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다음에 기업 업무의 자동화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AI를 활용해서 일을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AI를 에이전트로 인간을 대치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사람은 기업에 가면은 업무를 하잖아. 근데 그 업무가 창의적인 업무가 있고 반복적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람 대신에 AI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리해서 해주는 게 에이전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지. 아, 그렇잖아. 반복적인 업무를 여러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거를 사람이 필요 없이 AI가 대신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뭐 10명 쓸 것을 지금은 이제 2명만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AI가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이 인력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줄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해주는 거니까. 에이전틱 자체가 그런 거잖아.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그냥 AI 자체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 현재는 레거시 시스템 있잖아요. 레거시 시스템, 기존의 전통적인 IT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효율화를 위해서 AI로 바꾸는 단계야, AI로. 그러니까 AI 자체가 AGI가 되는 것이 아니라 ASI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그 AI가 실제적으로 각 산업 분야에 각 기업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비용에 대한 효율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적용이 된다고요. AI가. 그냥 비즈니스 모델로 가버린다고요. 비즈니스 모델. AI가 혁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AI가요, LLM을 못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 왜 못 만드는 회사가 없냐면, 어차피 중국에 있는 뭐, 딥식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약간 하이 레벨의 그 LLM 버전은 공개 모델, 오픈소스로 내놨잖아요. 오픈소스로. 그럼 그거 갖다 써서 LLM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LLM 자체가 기술력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그 경쟁에서 차이가 뭐가 되냐면은 뭔가 산업 분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아, 진짜 내가 LLM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AI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오픈 AI가 지금 1등이잖아요. 오픈 AI보다 더 좋은 LLM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없죠. 왜냐면 오픈 AI는 엄청나게 돈을 때려받고 있는데 그 돈을 때려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스타트업은 그 오픈 AI 같은 LLM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들죠. 그 뭐 한국에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어떤 기능이 있다는데 그거는 그냥 기능 서비스인 거예요. 기능 수준인 거고 그거 갖다 뭐 한국의 기술력이 좋아졌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실제적으로 AI를 그 사용하는 대중성을 봐야지 무슨 그냥 단순하게 뭐 수학 공식 뭐 잘 풀었어요. 뭐 과학 공식 잘 풀었어요. 그게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뭐 장난하는 것도 그거 갖다 무슨 벤치마크 해가지고 성능 비교해가지고 뭐 한국의 뭐 AI가 성능이 더 좋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코미디도 아니고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수준은 더 이상 LLM 자체 그 AI 자체 그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체된 상태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또 제도약이 있을 거냐? 그러면 AI는 혁신이 없나요? 솔직히 AGI가 나와도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판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비즈니스 판도가 안 바뀌어. 그냥 성능만 좋아졌어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어
AGI가 나오려고 한다면은요, 최소 못해도 5년은 걸리잖아. 지금으로부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해도 AGI까지 가려면, AGI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AGI는 뭐 여러 가지 성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성능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AGI 같은 경우는 범용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다 돼야 돼요. 뭐 로보택시도 되고 모도 되고 모도 되고 모도 되고 모도 되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것이든 다 쓸 수 있는 거, 어떤 기능도 다 만들어질 수 있는 AI. 그게 AGI잖아요. 범용 AGI라는 거죠.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다 활용될 수 있는 게 그게 AGI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긴 한데 아직까지는 AGI가 나올 타이밍도 아니고 AGI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혁신적이라고 느끼는 타이밍도 아니고 뭔가 이 비즈니스 판도를 바꿀 만한 것들을 AI가 만들어야 돼.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제시한 기업은 없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AI는 이제는 멈췄다고 봐요. 그냥 AI는 그냥 기능만 좋아지는 거고 버전만 좋아지는 거고 뭐 성능만 좋아지는 것 뿐인 거지 그게 혁신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이건 기본 원리야. 지금은 성숙기잖아. 성숙기 AI가.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조정이 나오지 않겠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뭐 스타트업 기업에도 뭐 투자했다, 뭐 했다 그런 기업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정 받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약간 도태되기는 하겠죠. 뭐 기술력이 괜찮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서 특정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기능이 있어가지고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살아남는다면 괜찮긴 한데 대부분은 지금은 성숙기면 당연히 쇠퇴기로 가겠지. 그러면 그러다가 여기서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다.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제도 예약해가지고 올라가겠죠. 물론 나중에는 제도 예약해서 올라가요. AI는 멈추진 않을 겁니다. 제도 예약해서 올라가긴 한데 제도 예약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5년 정도 필요하다. 근데 왜 5년 정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되냐면은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잖아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가 이 기존의 레거 시스템을 교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야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기존의 레거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면 교체 주기가 있는데 교체가 어느 정도 걸리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오픈 AI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무래도 오픈 AI가 가장 1등이니까. 오픈 AI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오픈 AI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화 모델이 뭐예요? 수익화 모델 첫 번째가 저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쓰시는 사용자 쓰시는 이제 프로 버전이라든지 버전별 이제 거기서 구독료잖아, 구독료. 여기서 돈을 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버는 건 아니지 뭐 벌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저거지 이제 산업 분야래. 산업 분야에 이제 이걸 쓰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국방에 오픈 AI를 접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다 활용하죠? 뭐 다른 산업 분야에도 또 많이 활용하겠죠. 의료 쪽에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업무 자동화에도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일반 사용자분들 5억 명, 7억 명 된 그 일반 사용자분들 중에서 그 유료 서비스 사용하는 것도 1억 명 아니잖아요. 몇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몇천만 명? 2천만 명인가? 뭐 지금은 저 약간 늘었겠죠. 한 4천만 명이라 합시다. 5천만 명이라 합시다.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늘었겠. 그건 그 구독료 수익이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각 산업 분야에다가 AI를 접목시켜 가지고 레거시 시스템 대신에 AI 시스템으로 좀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오픈 AI는 실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캐시카우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만들어요. 이런 모델에서 지금 벗어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뭐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AI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구독료 받는 거, 일반 사용자한테 구독료 받는 거. 이거는 이제 B2C라고 하잖아요. B2C. 예. 근데 그다음에 또 B2B는 뭐예요? 기업들에게 에이전트 서비스를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거. 예. 구독료 받는 거. 그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에 지금 돈을 버는 이 구조는 이 두 가지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AI는 AI 에이전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산업 분야를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 테슬라의 노브택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신약 개발, 그 다음에 뭐 방위산업의 뭐 드론, 네, 의사결정 또 온톨로지 뭐 팔란티어 같은 거 제품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쪽에서 활용되고 있고, 활용되려고도 하고, 기업 업무의 효율화. 근데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막혀 있냐? 이 모든 것들이 이 범위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근데 에이전트도 그 레벨이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 프리미티브 하는 영역.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 MCP를 활용해서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책 감사 권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화된 거 시스템 에이전트. 근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에이전트에서도 레벨에 맞게끔 그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긴 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그냥 AI 에이전트 시대예요. 근데 그 AI 에이전트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뭐 일반 사용자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일반 사용자들이 그렇게 반복적인 업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효용성이 크진 않고요. 그나마 이제 B2B 쪽에서 에이전트가 좀 활용되는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 제가 보기에는 레거 시스템을 AI로 바꾸려고 한다면 한 5년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되겠지. 혁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정리했는데, 혁신은, 네, G4 옴니, 네, G4 옴니. 여기까지 혁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G5, G5부터는 업그레이드 시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GI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계속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레거 시스템을 AI로 대체하는 그런 행위밖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현재 상태는 그 성숙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성숙기죠. 그러면 이제 조정기가 나오겠죠. 세태기, 조정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AI를 통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다시 한번 제도 요약을 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것이 주제가 그거잖아요. AI 버블. 그 AI 버블은 이렇게 지금 과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AI 에이전트 상황에서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냥 기존 시스템에 AI 에이전트밖에 없잖아. 뭔가 혁신적인 게 없잖아. 혁신적인 게 없으면 그냥 조정이지.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았다가 뭔가 혁신적인 게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다시 혁신적인 게 만들어지면 다시 올라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AI 갖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AI가 할 수 있는 게 뭐 AI 에이전트 그것밖에 더 있나요? 뭐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성능만 좋아진 것뿐인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AI를 쓰고 있는 것뿐인 거잖아요. 뭔가 혁신적이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숙기란 얘기예요. 성숙기.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AI의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논리가 만들어진 거지. 어. 만약에 지금 당장에 AI 에이전트 말고 뭔가 혁신적인 AI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건 혁신이 되겠지. 근데 그것이 지금 못 안 나오잖아. 예, 그것이 지금 못 나오잖아. 못 나오잖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야 될 그 뭐랄까요? 그런 제품을 그런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야 될 모티브도 없잖아. 동기부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 여기서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2026년까지는 뭐 최소부터도 레거 시스템 대체한다. 그리고 에이젠틱 확산기. 그리고 비용 절감 중심으로 보고 혁신보다는 안정 전환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중기적으로는 메타 등에서 요새 뭐 메타가 이제 되게 뭐 되게 슈퍼 인텔리전트 분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죠. 예. 그분들이 만약에 뭐 1, 2년 안에 1, 2년 안에 뭔가 이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 앱스토어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가지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AI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제도약기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뭐 나중에 그 AGI라든지 ASI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AI가 처음 나와서 이제 다들 어리둥절했잖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이제 환호하기 시작한 게 G4 아니에요? G4? G4 옴니 아니에요? 여기부터 이제 아, AI에 대해서 되게 뭔가 혁신적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G5가 나왔어. 근데 이미 내가 G4 옴니에서 혁신적이라 느꼈는데 G5가 혁신적이라 느꼈냐? 느끼지 못했잖아. 그냥 성능만 좋아졌다 느꼈잖아. 그러면 결국은 AI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만약에 메타에서 뭐 내년에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제도약기가 되긴 하겠지. 근데 지금은 못 만들어내잖아. 뭐 인력을 뭐 뽑은 지가 몇 달 됐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뭐 지금 AI의 혁신적인 제품이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뭐 2년 후에 지금 1년 후에 AGI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당분간은 최소 못해도 5년 정도는 AI 에이전트에 머물러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대체인 거고. 근데 그것이 뭐야? 그것은 저거잖아요. AI의 기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AI가 저변으로 확대되는 거지. 저변 확대되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에 AI가 확대되는 거지. 그게 그냥 성능만 좋아지는 것 뿐인 거지. 혁신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혁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수준이다? 지금은 여기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기 저기 성숙기에 있다는 거야. 성숙기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당연히 쇠퇴기로 간다. 근데 그 쇠퇴기가 아예 그 AI가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더 이상 발전이 가능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은 이상 그냥 버전업만 되는 수준이잖아. 그러면 세특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돼. AI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줘야지만 재도약돼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최소 못해도 5년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빨라봤자 2년? 예, 빨라봤자 뭐 2년 아니면 진짜 빠르면 1년이겠지. 근데 여하튼 간에 올해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올해는 아니고 당장은 아니라는 거잖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AI 버블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긴 하죠. 그러면 이제 아셨겠죠? 왜 AI가 지금 버블이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AI 버블. 그치. 근데 이 AI 버블이 뭐하고 연결돼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금리 인하 그 타이밍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 경기가 둔화되면은 투자에 대한 리턴 금액이 잘 뽑히지 않는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줄기차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재 상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B2C가 있고 B2B가 있는데 B2C는 뭐 AI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콘텐츠, 스마트홈 초기 도입 이런 거 있고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연동하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홈 IoT 대중화, 개인 금융 건강 서비스 확산, AGI형 개인 비서 출연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기능이 저거 AI가 저기 뭔가 혁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서비스야, 서비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B2B도 보게 되면은 네, 현재 에이전트 보급 도입기, 확산기에는 뭐 고객센터 백오피스, 네, 정착기에는 뭐 제조, 물류, 금융 쪽에 표준화는 거버넌스 내장, 그다음에 시스테믹 에이전틱인데 다 저거예요. 서비스야, 서비스.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AI가 지금은 다른 산업 분야에 보급이 되는 거지 뭔가 혁신이 나오진 않아. 혁신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성장하기 어렵지. 그 혁신이 나오려고 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AI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다 뭐 저거잖아요. 이 내용들은 다 저거잖아.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있잖아. 기존의 전통적인 IT 시스템 있잖아. 그거를 AI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 뿐인 거잖아. 그게 무슨 혁신이야. 그러면 이제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나오면 괜찮을 수도 있죠. 뭐 GPT 스토어 같은 거. 예전에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어, 혁신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스마트폰의 혁신이 이루어져. 그래서 뭐 GPT 스토어라는 것이 출시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가능하긴 한데 이 아직까지는 그 GPT 스토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시도를 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은 네,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측에서도 그 GPT 스토어를 앱 스토어를 만든다기보다는 뭘 만들냐면은 그냥 그 지금 AI의 성능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산업 분야에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제품이잖아. 거기다가 LLM 적용한 거잖아요.
그 GPT 시스템 적용한 거잖아. 온톨리지에다가 이제 토폴로지를 적용한 거지. 그래서 현재는 레거 시스템 대체하는 기간이다. 에이젠틱 확산기. 만약에 진짜 빨리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거 혁신적인 제품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그 메타에서 만든 거잖아요. 스마트 글라스인가요? 그러니까 안경. 그 스마트 글라스가 되게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그 애플 워치 있잖아요. 애플에서 시계 애플 워치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스마트 글라스가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죠. 그건 하나의 서비스이고 하나의 도구인 것뿐인 거지. 그거는 핵심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뭐 또 다른 것도 뭐 혁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은 이거 스마트 글라스는 맞다 저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하죠. 뭐 이제 AI의 그 스마트 메타에서 만드는 스마트 글라스가 혁신적인 제품이 될 거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냥 저거하고 똑같아 봐요. 그래 애플 워치 그 수준이랑 똑같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이야기냐면은 뉴로 저거 있죠. 그 최근에 그 머스크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뉴럴 뉴럴 텔레파시 뉴럴 텔레파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다가 그 칩을 이식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한 대로 뭐 마우스가 움직이고 키보드가 이렇게 타이핑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혁신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저는 그건 혁신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되게 오랜 시간 걸려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저런 거 있으니까 뭐 혁신이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혁신이라고 안 봅니다. 스마트 글라스 혁신 안 보고 뉴럴 텔레파시 있잖아요. 이것도 혁신이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어야 돼. 현실성. 현실성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그 제품에는 저게 따라줘야 돼요. 그 돈의 가치가 따라줘야 되는 거야. 돈이 접목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돈하고 접목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돈의 가치로서 평가받기가 좀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돈의 가치는 저런 제품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생태계여야 되는 거지. 비즈니스 생태계가 돈이 되는 거지. 우선은 항상 그렇잖아요.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생태계가 없는데 제품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이 있고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지구가 없는데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마트 글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글라스가 돈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중요한 거지. 생태계. 돈에 대한 생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스마트 글라스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 글라스만 나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근데 이걸 안 만든 거지. 스마트 글라스가 돈이 될 수 있는 돈의 AI 생태계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글라스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진 그게 돈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쭉 이렇게 좀 AI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샘 알트만 CEO가 이야기한 AI 버블이 발생할 거라. 근데 다만 그 AI 버블이 뭐 예전에 그 닷컴 버블만큼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을 걸 봐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AI 버블은 존재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AI 에이전트 시대다. 근데 그거는 AI가 보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그냥 뭐 일련의 비즈니스 모델의 B2B 과정이다. 뭐 그 정도? 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자. 예. 근데 AI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이유는 그 AI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AI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잊지 마세요. AI는 기계예요, 기계. AI는 기계야.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AI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치 사람처럼 느껴지고 예, 소통하고 하니까 그런데 기계 기계. 기계이고 그 기계가 버전업이 되는 거고 사람을 닮아가는 거긴 한데 어, 항상 잊지 마세요. AI는 기계다. 그걸 잊지 마세요. 괜히 AI를 환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AI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하게 못하신 상태에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마치 AI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생각되는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그게 지금 당장 개선될 영역도 아닌 거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냐면 AI는 그 언어 증폭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서 단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파라메트 값의 토큰을 갖고 와 갖고서 문장을 그럴듯하게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네, 언어 확장기예요. 증폭기, 언어 증폭기예요. 그 수준 이상으로 지금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계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왜냐면 저는 보여요. AI는 한계가 보여요. 최소 못해도 2년 안에는 AI가 혁신적인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뭐 금리가 인하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러면 당연히 AI도 뭔가 그 일시적인 조정이 있긴 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또 뭐 닷컴 버블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AI 버블이라는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투자하실 적에 조심하셔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AI는 LLM이에요. 태생 자체가 LLM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LLM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뭔가 혁신적인 게 나와줘야 돼요. 최소 못해도 비즈니스적인 혁신적인 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뉴럴 네트워크를 사람의 그 뇌를 본따서 완벽하게 텔레파시라 그 뉴럴 텔레파시 제품이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TV에서 저 유튜브에서 보시는 그런 것 영상들은 그냥 실험 모델이에요. 실험 모델. 그 출발점인 거고 그거 제대로 하려면 최소부터 한 50년 걸려요. 예, 그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고.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 나와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현실적인 거를 직시하자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 분명히 AI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계가.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왜 한계가 존재하는지 그 뼈저리게 이걸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AI가 왜 한계가 존재하는지. 뉴럴인가? 예. 이 사람 구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GPU를 활용해 가지고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거인 거지. 지금은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레거 시스템을 AI로 교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AI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렇잖아. 항상 성숙기 있으면 조정기가 있잖아. 이건 기본 원리예요. 뭐 그러면 AI는 뭐 성숙기만 AI는 그러면 뭐 도입기 있고 성장기만 있고 성숙기만 있고 뭐 세태기는 없어? 어차피 AI도 저거 제품인데. AI도 비즈니스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세태기가 일시적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적인 것이 더 융합돼서 나오게 되면 재도약해서 더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조정이 뭐야? AI 버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예전처럼 뭐 닷컴 버블처럼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